삼성 같은 경우는 뭐 위기론이라는 이름하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하고 심지어는 CEO가 뭐 사과문도 내고 그렇게 했지만 메모리 전반적인 업황이 2024년보다 2025년이 훨씬 더 좋아지고 그다음에 AI 산업의 이 확산에 따라서 또 수요가 또 늘어나고 그다음에 HBM에서 하나의 돌파구를 찾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결국 삼성도 멀지 않은 미래에 돌아설 수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삼성 자체도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말자.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권기대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모신 이유가 대표님과 내년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뿐만 아니라 이 산업에 대한 전망을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가지고 또 이제 대표님과 함께 자리를 하게 됐는데 대표님께서도 작년에도 또 책을 집필해 주셨지만 올해에도 이렇게 2025 비즈니스 트렌드라는 책을 또 집필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이제 표지부터가 좀 더 주식 투자랑 좀 어울릴 만한 예, 되게 좀 더 친근한 그런 느낌으로 좀 나온 것 같아요. 이 중간에 강한 화살표, 이 상승의 화살표도 되게 느낌이 좀 좋은 것 같고요. 그만큼 내년을 좀 더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뭔가 좀 상승 뿜뿜하는 이런 되게 긍정적인 표지를 좀 보여주셨던 것 같은데 대표님과 이 책을 또 기반으로 해서 내년 시장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그리고 각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산업군들에 대한 내년 전망은 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이런 부분 위주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메인 산업이죠. 반도체에 대한 점검부터 우리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삼성전자 흐름이 좀 심상치가 않아요. 예전에 좀 포스코가 장기적으로 많이 힘들었었던 것, 그리고 인텔 또한 장기적으로 많이 힘들었었던 것, 이런 것들과 많은 분들이 좀 비교하면서 삼성전자가 거의 진짜 장기적인 침체 내지는 최악까지는 좀 몰락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러한 좀 우려 섞인 얘기들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도 지금 반도체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을 좀 모건 스탠리 측에서였나요? 되게 또 안 좋게 보고 있기도 했었는데, 이거 내년 반도체 시장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뭐 모건 스탠리의 그 겨울이 닥쳐온다라는 표현은 제가 볼 때는 다분히 좀 과장된 표현인 것 같고 지나친 표현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지금 현재 2024년 이후 반도체 산업은 AI 산업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AI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그 반도체 업황 전체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메모리 반도체, 우리나라의 주력이 메모리 반도체죠. 삼성 같은 경우는 뭐 위기론이라는 이름하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하고 심지어는 CEO가 뭐 사과문도 내고 그렇게 했지만 삼성전자의 기본적인 기술력 혹은 경쟁력 이런 게 두드러지게 뭐 하이닉스나 TSMC보다 뒤떨어져서 그런 일은 아니거든요. 되게 이제 물론 이제 뭐 제가 삼성전자에 직접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그걸 세세히 알 수는 없지만 일반 그 언론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 보면 주로는 기업 문화의 그 문제점이라든지 뭐 관료주의적인 그런 어떤 성향이 너무 심해졌다든지 의사 결정의 문제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수율이 굉장히 나빠져서 뭐 이런 문제들, 그런 어떤 그 기본적인 경쟁력, 기술 경쟁력을 제외한 문제가 오히려 더 많거든요. 그래서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삼성 나름의 장점도 있어요. 삼성이라는 것은 원래 반도체의 그 원스톱 숍이거든요. 거기 가면 뭐 설계도 다 할 수 있고 제조도 할 수 있고 패키징 전부 다 한 군데에서 다 끝낼 수 있는, 따라서 고객에 따라 맞춤형 반도체 공급을 아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살려서 이제 심지어 HBM까지도 이제 엔비디아에서 그래 당신네들 품질은 좋아 하고까지 이제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문만 받으면 되는 상황이죠. 근데 다만 2025년까지는 메인 물량은 SK 하이닉스랑 TSMC랑 딱 이렇게 짜져 있어서 네. 메인 물량을 뚫고 들어가기는 힘들죠. 힘들지만 어쨌든 납품은 아마 곧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은 HBM에 대한 수요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공급이 너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품질이 된다면은 삼성 거라도 아마 쓰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전기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D램 자체의 진화는 삼성이 굉장히 앞서서 이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전력 소비를 굉장히 줄여주는 LP라는 이름이 붙은 그런 메모리가 있고, CXL이라는 기능, 인터페이스 기능이 장착된 그런 메모리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메모리가 나와요. VNAND라는 수직으로 쌓는 VNAND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AI 시대에 꼭 필요한 DM, 옛날의 DM이 아니라 AI 시대에 꼭 필요하고 AI의 기술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D램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삼성이 아주 단연 선두의 입장이고, 다만 범용, 우리가 이제 레거시라고 부르는 범용 반도체에 있어서는 이제 품질이 좀 중저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 거는 이제 창신이라든가 중국에서도 이제 그걸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창신 같은 그런 중국 회사들이 품질이 굉장히 좋은 그 다음 단계 업그레이드된 D램으로 넘어가려면 이 장비가 꼭 있어야 돼요. 노광 장비라는 거. 우리가 이제 ASML인가 하는 네덜란드 회사가 만드는 그런 노광 장비가 꼭 필요한데, 그 장비 공급을 미국이 또 규제를 해버렸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삼성에게 하나의 기회가 되겠죠. 어쨌든 메모리 전반적인 업황이 2024년보다 2025년이 훨씬 더 좋아지고, 그다음에 AI 산업의 이 확산에 따라서 또 수요가 또 늘어나고, 그다음에 HBM에서 하나의 돌파구를 찾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결국 삼성도 멀지 않은 미래에 돌아설 수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삼성 자체도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말자 하는 주의고, 반도체 업황 자체도 결코 나쁘지 않다 하는 주의입니다. 저는. 삼성이 사실 잘 해야 또 우리나라 그렇죠. 경제도 또 살아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또 삼성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요. 네. 삼성이 만약에 여기서 무너진다면 우리나라 경제에 좀 어마무시한 큰 타격을 좀 입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삼성은 사실 경제뿐만이 아니고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외교, 심지어 외교, 문화,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삼성이 뭔가가 정말 근본적으로 잘못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경제가 정말 휘청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주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삼성이 그거를 지탱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워낙 메인 사업부가 이 반도체 사업부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요거를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데, 그래도 대표님께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신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는 좀 희망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에 이 반도체에 대해서는 또 워낙 갑론을박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게 특별히 없이 계속해서 주가 상승 흐름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분야가 있어요. 그게 뭐냐고 보니까 AI 이제 전력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압기, 전선 이쪽이지만,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AI 전력, 이 에너지 쪽으로도 또 파생이 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종목군들이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고, 실제 매출도 많이 좀 나고 있고, 그 다음에 빅테크 기업들도 이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AI 전력, 에너지 부분에서 혹시 대표님께서 갖고 계신 인사이트가 있으신지도 궁금하네요. 전문가가 아니라도 일반인, 저 같은 이제 일반인들이 생각을 상식적으로 하더라도, 자, AI 기술이다. 그러면은 가장 필요한 게 데이터예요. 첫째, 데이터 없이는 AI는 절대 존재할 수 없죠. 그것도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도 해야 되고, 분류하고, 그 다음에 저장하고, 그 다음에 그걸 처리하고, 이런 데이터 쪽에 뭔가 공급이, 그런데 그 부분이 바로 이제 반도체랑 직결이 돼 있는 거죠. 그 다음, 데이터만 있어도 됩니까?
이 AI 기술이 작동이 되려면 반드시 전기가 있어야 돼요. 전기, 그죠? 전력이 있어야 돼요. 네. 전력 에너지 없이는 역시 AI도 전혀 존재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전력으로 들어가서 전력을 만들어내야 되죠. 네. 전력을 저장해야 되죠. 전력을 옮겨줘야 돼요. 수요 필요한 곳으로 옮겨줘야 되죠. 그런 식으로 전력 관련되는 여러 가지 그 업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은 전력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뭘로 만듭니까? 예전처럼 화력, 수력, 오케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원전,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싸고 효율적이고 수월하게 전력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느냐? 그러면 전력 에너지가 도대체 얼마나 필요하고 늘어나기에 이 난리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네. AI가 전력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정말 하마처럼 먹어치우는 그런 놈이란 말이죠. 맞습니다. 거기다가 그 전력을 저장하거나 옮기거나 할 때 들어가는 그런 변압기 같은 거는 그 20-30년 만에 한번 돌아오는 교체 시기가 또 맞물려 있다 그래요. 네. 2025년, 6년 이때. 그러니까 그런 수요까지 합친 데다가 데이터 센터는 계속 늘어나죠. AI를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전력. 이렇게 해가지고 전력이 만들고 옮기고 저장하고 하는 이 전력 관련되는 관련주가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전선주, 해저 케이블, 고압 케이블 이런 걸 만드는 LS 전선이라든가 전선주가 있죠. 그 다음에 변압기를 만드는 뭐 저 현대 일렉트릭이라든가 LS 일렉트릭, 뭐 재룡 전기 그런 저 변압기 시설 관련 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회사들이 다 그 혜택을 받습니다. 그 전력 에너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굉장히 그 AI 때문에 수요가 엄청 늘어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원전까지 영향을 미쳐요. 네, 원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다음에 원전 중에도 그 SMR이라고 부르는 소형 원전 이런 것들이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하고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열이 어마어마하게 난다고 그럽니다. 근데 열은 냉각시켜 주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화재 발생 위험이라든가. 그래서 열을 식혀주는 것. 이게 또 하나의 그 관련주 혹은 수혜주로 떠오르기 시작한 거죠. 열 냉각이라고. 열을 냉각시키는 것. 그렇죠. 그 중에서도 뭐 액침 냉각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액체 속에 어떤 특별한 액체겠죠. 액체 속에 이제 담구어서 그걸 냉각시키는 그런 것들. 그리고 한때 이제 삼성전자, 그다음에 LG전자까지도 이 열 관리, 열 냉각 쪽으로 해서 뭐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나의 그 AI라는 현상이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파생되는 그런 관련 종목들이 많으니까 그거는 뭐 그냥 일반인들이 상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생각해서 그걸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그 꾸준히 공부를 하고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사실상 AI 관련된 뭐 기회들이 웬만한 기업들이 꽤나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이 다음 AI로서의 기회는 누가 잡을까? 이런 것들도 참 궁금해지는데. 그렇습니다. 참 이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뭐 사실 2023년 초부터 한 몇 달 동안은 그 의료 관련 AI 주가 또 폭등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뭐 최근에 한 뭐 50%, 60%씩도 다 떨어져 있는데 그런 것도 눈여겨볼 만한 대상입니다. 많이 올랐다가 예. 많이 떨어지는. 예. 의료회가 왜 떨어졌느냐? 대개는 보면은 실적이 안 나거든요. 네. 다들 지금 영업 손실로 허덕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심한 데는 정말 스타트업들이 다 문 닫고 뭐 CEO가 뭐 투잡을 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주 험악한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자금이 풀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바이오 업황이 좋아져야 네. 덩달아서 올라갈 판이고 또 영업 이익을 실현할 정도의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야만 그렇겠죠. 그게 돌아서거든요. 근데 2025년도에는 그 의료 AI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이름을 많이 알렸던 그런 회사들이 이제 이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상황이 된 회사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 회사들은 좀 지켜보면서 용감하게 한번 투자를 해보는 것도 괜찮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이 누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AI로서 암을 정복하자고 나섰던 그 루닛 같은 회사, 루닛 같은 회사나 국내에서는 사실 AI 의료 관련 거의 대장격 기업이었죠. 그렇죠, 루닛 아니면 제일 먼저 그 AI 의료 결합을 했던 그 뷰노 같은 회사, 그다음에 JLK, 딥노이드 이런 회사들 있죠. 그리고 네네. 좀 규모가 작지만 코어라인 소프트 이런 회사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몇 개들은 열심히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